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 명태균 씨 사주를 들여다봐야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계엄정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흐름을 타버렸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그 촉발제 역할을 해준 게 명태균 씨가 이게 언론에 나와서 이제 핸드폰 그 녹음 내역이라든지 카톡 이거를 언급을 시작하면서 전국이 급물살을 타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 사주를 열어봐야지 이 그동안 그 전국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명태균 씨 사주를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어, 유튜브 자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명태균 씨 사주를 이미 열어봤고요. 이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주 명리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미 그 갑진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미 지났죠. 작년이 갑진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진년 이전해인 개묘년 한 12월 전후, 11월, 12월 전후 이쯤에 이 갑진년 운세를 이렇게 미리서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1년도 한참 더 지났죠. 그러면서 이 편에서 이 최종편이라는 이 편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갑진년에 이 탄핵될 운이라고들 워낙 많이들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때 이 영상을 제가 갑진년 한 해 전인 개묘년 연말쯤에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올리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여다 보세요. 들여다 보시고 이게 이제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총선 분석도 최종편으로 하면서 같이 이후, 이후의 흐름을 올렸었는데 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맞았네 안 맞았네 이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공부한 사람이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00% 맞는다면 신이겠죠. 그런데 운세 흐름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사주 명리학 포함해서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명리학을 포함해서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책을 이 공부를 한 이상에는 그리고 평생 공부할 생각이지만 이게 눈 감는 순간까지는 어, 관심 있는 것들은 공부한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담도 하게 돼 있지만 이게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넘어서야죠. 이 공부를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좋은 건 있죠. 자기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인 건지, 뭐가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공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검증할 수는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뭐 맞았네, 틀렸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당이 압승을 할 거고 총선은 그리고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날 텐데 야당 편이겠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조국당이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압승을 했고 그러면서 탄핵은 기대하지 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마칠 것 같은데 분란은 계속 일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야당 압승 이후에 그 판도를 엎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을사년 올해죠. 을사년쯤에 전반기에 그 시도가 될 텐데 그거 실패하면서 을사년 올해 가을부터 조기 레임덕이 굉장히 일찍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력을 상실하겠다. 레임덕이 와서 일찍 와서 그리고 내년이 병오년이죠. 병오년 되면 완전히 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상실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다. 내년이 그리고 내후년이 이제 대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고 그 바람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들어와 버렸고 어쨌든 갑진년은 넘겼고요. 그리고 지금 을사년 현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영상에서 그때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램덕 조기 램덕 와서 어, 자기 임기는 마치겠지만 임기 중에 불거졌던 문제들로 인해서 경술련쯤 되면 많은 거를 인생에서 많은 거를 잃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술련에 방점을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문하고 일단 그 수사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텐데 야당이 됐을 경우에는 경술련에서 많은 거를 잃게 되겠다라고 이제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명태균 씨 사주를 열어보겠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명태균 씨 사주가 이겁니다. 경술년, 갑신월, 을의 일이죠. 이 경술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공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인연법 공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기 흐름이 경술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거나 이 경술연생에 의해서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나 이 운기의 세계에서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경술연생에 의해서 경술연에 힘들어질 게 경술연에 의해서 촉발이 된 겁니다. 빨리 땡겨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이에요. 그럼 제가 제목을 자기 사주꼴 생김새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인연법의 무서움이라고 해서 제목을 땄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 사주와 핸드폰 일어났는데요. 명태균 씨 사주를 좀 그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요. 명태균 씨가 경술년이죠. 그 다음에 갑신월이죠. 을의 일이죠. 본인 기운은 일축 기운이라 을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생월 간지는 사회궁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간목이죠. 우두머리 한가닥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신금 위에 올라타 있어서 갑신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명리학 공부하면 12운성에서 절지에 절지 절절한 거예요. 오늘 내일 곤란함에 처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절지에 있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인연을 해가지고 을목은 간목에 대해서 서로 을목 간목은 상호 겁제 관계잖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 그것도 도움 줄 때는 확실하게 주죠. 그리고 이게 도움을 준 대가로 또 확실하게 챙겨가는 관계가 이 겁제 관계예요.
그리고 이 쓰러진 감목이, 쓰러질 위기에 처한 감목이 신금에도 뿌리가 없어요. 이 경술의 이 술토에도 뿌리가 없어요. 생신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감목 입장에서는 여기도 뿌리가 없고 자기가 딛고 있는 신금도 이게 쇠기운이라 바위기운이라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었습니까? 을해 그래가지고 해중 감목이 있잖아요. 이 명태균 씨가 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줘서 구사일생 시켜주는 거예요. 뭘로? 수생목, 수생목 이러잖아요. 꽤, 사고, 지혜, 아이디어, 머리, 문서, 서류로 그대로 관계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그리고 국힘당의 다음 차기 대선 주자들로 불려지는 몇 명의 중진 의원들, 이분들 다 지금 연루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카톡이나 핸드폰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이분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맺은 이게 터져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갑인의 나라라 그랬잖아. 그냥 현 여당인 거예요. 국힘당에서 대통령 우두머리니까 나라의 우두머리는 일단 정치 권력상으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당에 한가닥 가는 중진들 다 간목 기운들이잖아요. 근데 이분 특징 얘기 들어보면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 당시 중진들이 다 힘들어지는 사람들, 실세로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계 일선에서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서 이렇게 잊혀지거나 곤란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혹은 어, 어, 나라에서 한 자리 받아야 돼서 기사회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한 사람들 혹은 어, 뭐 선거에서 뭐 후보자로 국회의원 후보가 됐든 도지사 후보가 됐든 이 나와야 되는 사람들,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루돼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 사주 모양새 그대로 작동해 버린 거예요. 이 해수는 뭡니까? 해자축이 자연의 물상에서는 겨울 기운이기도 하면서 어둡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음성적, 탈법적, 불법적 이런 의미 자체를 담고 있어요. 자연의 물상에서 물의 기운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인데 이게 정상적인 인성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음성적이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쉽게 가면 꼼수 아니면 어떤 탈법적인 음성적인 수단이 동원된 아이디어 내지 생각 내지 어떤 지혜 내지 문서를 일이 뿌리가 되는 문서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구제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이런 형태의 도움을 받는 이 자기 사주 모양새 생김새 꼴 그대로 자기가 쓴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 생년월일시 이 사주 여덟 글자는 여번 생에 자기가 쓰는 생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발을 하면. 근데 많은 그 이 간목이나 신금이나 을목이나 해수나 혹은 경금이나 술토나 이게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분은 이런 용도로 쓰신 거예요. 명태균 씨라는 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게 해결을 척척 시켜주는 아이디어나 어떤 거를 제공해주면서 이 절지에 처해 있는 절절거리면서 오늘 이 위험에 절지에 처해 있는 언제 쓰러질 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냈으니 뿌리를 여기다 든든히 뿌리 역할을 해주면서 해수는 또 시커매니까 안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숨어서 몰래 뒤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명태균 씨는 이 술토가 대가죠. 이 술이 뭡니까? 병화,
무토, 을목의 인묘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일이 인묘되지만 이 무토가 뭡니까? 본인한테는 알토란 같은 돈. 근데 이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제라 그래요. 꼭 열심히 자린고비시로 모아서 이런 돈. 그런데요. 자연의 물상에서는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자연의 물상에서 이 을목 꽃 혹은 이 화초 내지는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이 넓은 공간이 땅 표면이 넓은 공간이 무토예요. 기토는 습토이면서 이게 이, 이 좁은 공간이고 무토는 대지의 물상이거든요. 그 자연의 물상으로 봐버리면 이 무토라는 게 이 을목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정, 정지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편재 물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 이게 이 창고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동산. 이게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나라 자리. 나라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된 어떤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큰 돈인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이게 재산 문서가 인성이잖아요. 수생모옥 이러니까 그 이술토에는 숙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명의를 누구 명의로 했겠어요? 본인 명의가 아니죠. 차명으로 한 거죠.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서 일이 이거 이 개발건이나 이권하고 관련돼서 묻어났을 가능성이 크겠다요. 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돈 들어가면서 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이 술토가 아까 뭐랬어요? 본인 병무을이라 했잖아요. 병화가 뭡니까? 전기, 전자, 화학 이렇잖아요. 유통도 들어가지만 전기, 전자, 화학. 그런데 그런 거 관련된 그 무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큰 권력을 가진 데가 주도하는 왜? 이 경을 한자로 우리 한자로도 많이 이게 풀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경을 갱이라고 그래요. 갱신한다 이럴 때 이 갱. 그러니까 다시 고친다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시 개발하는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이 술토는 병무을의 자리이기 때문 인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병화가 인묘, 전기, 전자, 유통, 화학 이런 관련된 산업단지 이런 물상도 나오고요. 이 술토 자체가 경술 자체가 뭐냐면 이거 괴강살이면서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군인 국방의 물상도 나와요. 전쟁의 물상.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인묘되는 자리가 그리고 술토 자체가 성에다가 성곽에다가 성곽 안에서 이 점이 이게 크게 확대되면 정화거든요. 모닥불 켜놓고 이게 창과자잖아요. 창을 세워놓고 모닥불 켜놓고 성곽 안에 성곽막루고 안에서 모닥불 켜놓고 지키는 수기의 물상이에요. 수기 군대의 물상. 밤에 도적들이나 적군들 침투 못하게. 그래서 이 경술 자체가 개강이면서 이거 자체가 군대라든지 국방관련 물상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혹은 국방부 관련 어떤 이런 거 군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가능해요. 저는 모릅니다, 이분을. 다만 이게 뉴스에서 언제부터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갑진에 문제가 됐잖아요. 갑진에 작년이죠. 갑진에 그러면 이 갑이 뭡니까? 역의 갑이죠. 그럼 이 갑은 또 새로운 시작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 사주로 보자면 작년 갑진년 들어오자마자 이게 연주하고 충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가 이득으로 뭔가를 취하고자 했던 뭔가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갑하고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갑갑해지는 거죠. 우리 갑갑하다 할 때 갑갑이 이 갑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1차적으로 봉합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가을 되면서 진해 원진 들어가 버리잖아요. 갑하고 그야말로 겁제작용, 갑하고 을은 서로 겁제의 적군으로 돌아서면 둘 중 서로 죽이겠다예요. 그러면서 진해 원진 걸려버리니까 이거 못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 진해 원진도 인묘 발목을 묶어버리는 그 인묘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못 벗어난다. 그래서 갑이 누구예요? 갑이 나라 대통령, 그리고 본인이 이 절절한 게 해서 본인 도움 받았던 사람들하고 싸그리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을사년이죠. 을사년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신 합병파 때리고 사회충 때니까 올해가 엄청 시끄러지는 거예요. 특히 만약 현재 인용결정이 나와지고 신사월에 대선이 을 치러가지고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가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올려놓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내각 개헌을 한다라면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간목이 우리나라라 그랬잖아요. 진토가 리폼 격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갑진년은 국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개혁에 해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총선을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댐을 뭐 10개 이상 대형댐을 짓겠다. 이 진토가 수고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관하는 부동산 개발인데 이 진토, 수고 관련 댐 이런 정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무관하잖아요. 이 기운하고. 어? 그리고 새로운 갑으로 올라서는 새로 시작하는 갑목이 갑을 병정에서 처음이니까 새로 시작하는 세력이 나오겠다. 제3의 세력이 그 조국당도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헌법 국가를 개혁한다라는 의미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면 반드시 헌법을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론도 갑진년에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뭐 들리는 얘기하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분이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라서 나라를 5년간 운영할 능력은 안 되니 요 갑진년 작년에 개헌론을 주장하면서 어, 이선으로 물러나면 노후도 편안할 거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 권력이나 헌정사에 이바지하고 두고두고 평가를 받는 일이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리인데 그 제안을 받겠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연기가 있어가지고 뭐 도사 소리를 들었네, 뭐 작두를 탔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분은 싫어한다 그러지만, 근데 적어도 이분 사주 안에서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이게 신이 요렇게 쓰면 이 우리가 귀신할 때 신자로도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 작두예요. 작두 타는 신인데 각급의 신이면서 작두를 탄다라는 무슨 그러니까 본인 사주 안에 이게 모양새라 이 기운을 쓰는 집안 내력이 있는 사주 이 사주가 그래서 영감이 발달돼 있다든지 이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꿈이 잘 맞는다 이래도 맞는 얘기예요. 이 사주 자체가 나는 이분 몰라요. 그래서 뭐 도사 소리를 듣나 뭐 어쩌나 나는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뭐 풍문을 들렸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 사주 자체는 여기 술의 천문성도 열려 있잖아요. 연기도 있는 사주고요. 이거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 여기는 무속기고요. 이게 대단한 기운이에요. 적어도 있는 사주고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이 갑진년을 이 개헌의 시기도 보고 자기가 이제 주도하는 이 갑을 관계에서 절절거리는 갑목도 자기가 뿌려놓은 인맥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줬던 뭐 나오는 얘기야 저 누구예요 저 젊은 정치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다 나오던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손에서 대한민국 개혁도 그 그림도 짜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음? 왜?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국가 자료잖아요. 국가를 다시 갱신해서 개발을 개혁하겠다는 의미가 이 경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이 갑진년 작년이 기축대원 끝났어요. 그리고 뭡니까요? 을사년부터 어? 경인대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경이 뭡니까? 아까 다시 갱 이러는 데 있잖아. 고친다 다시 뭐 인목이 우리나라 갑이나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사람 보니까 자기 사주 모양새나 그 다음에 이 기운의 흐름으로 대운 경인대원 중에 자기는 이 자기가 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고치겠다, 개혁하겠다라는 본인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사주 모양 꼴대로 대운 흐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역학 공부를 했던 분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 난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은 이제 나는 뭐 그런 공부는 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뭐 본인이 그렇다 그러니, 그 어쨌든 이 경인대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 올해 을사년 사, 그 다음에 월주의 신 인사신 삼형타 버리잖아요. 이게 목숨 건 지금 형사재판인 거니까 이분한테는. 근데 운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하고 많은 이 모양새 사주 중에서 해필이면 자기가 이 관계를 그렇게 써가지고 제목대로 자기 사주상 꼴 생김새 그대로 인연을 끌고 들어와서 대운 이게 안 좋은 요 갑진운 만나버리니까 문제되기 불거지기 시작이고 경인대운의 을사년에 생월에 인사신 타버리니까 지금 이분은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긴 거죠. 이 관계 갑을 관계가 겁제 관계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스 보면 나 구속되고 한 달 안에 어? 이 정권 쓰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 관계를 보려면 여기다가 핸드폰을 제가 유금이라고 해놨죠. 유금이 핸드폰 물상이에요. 그래서 물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된 겁니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왜 이거를 유금을 이 사주 안에서 보면 신, 유, 술이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허자라 그래요. 허자. 이 사주에 있는 신하고 술이라는 글자가 이 방학 글자인 유금을 땡겨오는 거예요. 사주에 없는 이 유금을. 허자로 작동하는 이 허자가 뭡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동을 하는 이게 뭡니까? 숨겨놨다죠. 숨겨놨다. 그 핸드폰 통화 내역, 그 다음에 핸드폰에 카톡 내역 이거 숨겨놨다. 그럼 자기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 신유 자기가 핸드폰을 숨겨놓은 거 넣어놔 버리면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신유술 사명 아니 방업자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신금에서 그야말로 신중 임수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이 간목은 이 바위에서 뻐글뻐글뻐글 샘솟듯 솟아나는 이 임수, 응? 이 해수를 들어오려면 임수잖아요. 이 임수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신유술 방압 짜버리면 완벽한 바위 덩어리 혹은 쇳 덩어리 기운 짜버리잖아요. 이거 쓰러지죠 바로. 적어도 사주 명리학상으로 넘어간다요, 쓰러진다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도 이분은 이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그, 그 나름대로 수준까지 공부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거 이제 사회 활동하면서 언론이나 이쪽 뭐 통계나 이쪽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쪽으로 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추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너무나 이제 자기 한 표현들이 자기 사주의 모양새 그대로거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 해요. 신월이죠. 신월 다음에 뭡니까? 6월.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고 나서 내 핸드폰 자기는 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픈하면 드러내면 카톡 내용이나 흰옷을 짜버리면 나한테 신세졌던 이 대통령 포함해서 국힘당에서 중진급 이상의 나하고 관계 맺은 사람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검찰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해서 손대버리면 이거 국힘 날아가요. 초타되게 생겼어요, 이거.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보면요. 윤석열 사주가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신, 자, 진 이래서 이 자수하고 진토가 삼합에 부족한 한 글자인 이 신금을 땡겨오게 됐어요. 요것도 허자입니다. 그럼 이 신금이 뭐냐면 이 신금물상 자체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각 한가운데 이렇게 요렇게 쪼개버리잖아요. 요 벼락물상이라 그러거든요. 벼락, 번개 벼락물상. 이 비상통신이요 이게. 그래서 이 신금 자체가 허자죠 여기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이거 비화폰인 거예요 이게. 비화폰. 여기 있잖아요 요 신금이. 유금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주에서도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이 비화폰과 요 자기가 숨겨놓은 핸드폰 카톡 내용 이거 드러나면 신유술 짜면 넘어간다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서는 신금이 허자죠. 명백하게 이 숨겨놨다예요. 숨겨놔야지 사는 거고. 이거 비화폰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이거 계엄 이거 관련된 것들 확연하게 더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사주하고 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사주 풀면서 두 사람 궁합을 풀이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 사막 글자 중에서 부족한 이 신금 이거 하나 끌어와서 이거 결혼 인연으로 강력하게 발동한다 그랬죠. 이 김건희 씨 일주가 사주 일주가 병신 일주예요. 그러면 비아폰만 넣고 보자면 김건희 씨도 비아폰을 사용한 걸로 지금 나오죠. 이 신금 비아폰을 품에 끼고 살았잖아요, 김건희 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가 적어도 사주상으로는 비아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겨놔야 사는 거고 김건희 씨가 비아폰을 더 많이 만약 이 사주 풀이대로 더 많이 사용했다면 드러내놓고 썼잖아요. 여기는 숨겨있는 형태지만 신금이 여기는 드러내놓고 이거 비아폰 이거 공수처나 특검에서 이거 따버리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파급력 클 겁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한동훈 씨하고는 이 관계가 이게 엮이질 않았어요. 본인 말로는 뭐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그릇이 작다. 깜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계하는 이 경윤대원 을사년 경윤대원부터는 이게 자기 이 프로그램대로 갔더라면 자기는 이 간목을 상대하고 싶지 이 을목을 상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본인도 의뢰일주, 한동훈 씨도 의뢰일주. 요거 뭐라 그래요? 복음 동착이나 같은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갑의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을 느끼니까 쟤는 깜냥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밀어내요.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자아적으로 치면 같은 극이잖아. 똑같은 붙여놓으려고 그래도 서로 밀어내버리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운상으로. 이러면 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이 사주 풀면서 어 명태훈 씨 사주가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러고 뭐 이렇게 유튜브 뒤져보다가 사주가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주 명리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런 게 참 이 사주 풀어내는 맛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거는 참 무서울 정도로 사주라는 게 자기 사주 이분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자기 사주 팔자 생김새 그대로 인연도 끌어당겼고 썼고요. 서로 인연 맺었고 그대로 이 글자 이 물상의 모양새 그대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운을 잘 만나면요. 이 본인 계획대로 가능성도 컸죠. 인사신 사명이요.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큰 수술수, 대형 부도수, 치 떨리는 관제수, 뭐 감옥 들락달락 하더니 소송수 이렇게 되지만요. 이거를 이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대장군 기운이거든요. 칼을 제대로 휘두르는 전쟁터 대장군 기운이라 이거 생사여탈권이라 그러잖아요. 이권지살이래요. 인사신사명사를. 그러니까 인사신사명 사주에 박혀 있다 그러는데 본인이 공직으로 가려고 한다. 가라 그러죠 당연히. 군인 경찰 가면 최대한 장군감 아니면 사주가 이제 운때 잘 만난 사주 같은 경우는 경찰을 치면은 청장급 이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잘 써요 이 기운. 또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의들 있잖아요. 혹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능장들, 기계 수리 만지는 이런데 이런 물상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개혁의 물상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이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까지 봐서 내가 이 공부는 할 만큼 했고 내가 이 통계나 이론 쪽으로 하면서 내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제 방법이 음성이 불법적이었다 이거는 저는 통계 쪽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뭐 모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말들이 나와요. 이제 뭐 검찰에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이니까 만약 그 부분까지 뭐 이제 뭐 수사에 들어간다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는 이 인사신 사명을 제대로 써먹은다라면 국가 개조 내지는 국가 개혁이 가능하겠다라고 이 경인대운중을 읽었을 가능성도 크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대로 정권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에 퇴, 재직 중에 불거졌던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불거졌던 뭐 김건희 씨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정권 바뀌면 수사 물망이 올라서 이 경술련 때 수사는 그 전에 시작하는 거죠. 기훈년 다음이 경술련이요. 기훈년 경술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운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읽은 건데 이거 들어가겠구나 수사라고. 그런데 경술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술연생인 명태균 씨에서 일찍 땡겨와 버렸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터져 나오는 와중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전 영상에 왜 하필 그날 계엄을 했을까라는 거는 그날 신축일 그 새벽에 대판 싸우고 술 한잔하고 집에 들었다 싸움 부부싸움이 컸겠다 그러면 그 경로한 사람은 김건희 씨였겠다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문제가 어떤 김건희 씨가 경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 계엄 터진 하루나 2, 3일 내에 뭔 일인가 있었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검색하고 뭐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에 뭔가 이게 도저히 못 참을 만한 불같이 화를 낼 만한 뭔가가 터져 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뭐 이게 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어디서 이게 뭐 일정 때문에 모르겠지만 건하게 한잔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대판 싸우고 술이 덜 깬 상태로 그날 이제 오후 들어서 기운이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 신축년 기운. 이 오후 저녁 되면서 모르죠. 이제 해가지고 갑자기 A 씨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주의 이런 그 생김새 모양을 보면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그리고 경술년이 아닌 경술연생에 의해서 촉발이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 사주 풀이하면서 내용들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도 혹시 관심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핸드폰 비아폰 얘기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어 이 계엄이 터진 달이 의뢰월이에요. 의뢰월. 명태균 씨 일주도 의뢰일이죠. 한동훈 씨 사주 일주도 의뢰일이죠. 의뢰. 그 계엄이 터진 그 신축일 그 달 기운도 의뢰월이었어요. 그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의 원진. 진의 원진. 한동훈 씨 사주에서 여기가 대통령이라 그랬죠. 을목과 병화관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 우리 이 갑이 되려고 갑목을 타냐? 을한테는 최고로 좋은 기운은 이 병화다. 병화도 나라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 기운이다. 이 진의 원진 기문에 걸려버린다. 못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 이게 의뢰월드면 이 명태균 씨도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이 의뢰라는 기운이 들으니까 이게 보금살인데 각성이 일어나요. 한동훈 씨도 의뢰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진의 원진 기문 짜버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엄청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뢰월에 똑같은 이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이 복음 기운이 들어오면 오판을 많이 한다 그랬죠. 유령이 오판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씨도 이 계엄이 진행됐다가 다시 계엄이 국회 해제 요건으로 인해서 해제되고 그 그 한 일주일간이 한동훈 씨가 선택만 잘했더라면 국민 보수 쪽에 진정한 그 대표군으로 확실하게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오락가락 해버린 것도 이 의뢰 그 달이 의뢰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 그 뭐라 그러죠 그 선택장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리대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 평생 밑에서 시종하면서 어찌됐든 이분들 시각에서 보자라면 문재인 정권 들이받아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탈취했으면 자기가 욕심을 해서 한두 번 더 해먹을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밀어줘야죠. 할 때까지 하고서.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당하느니 이게 아예 바람 한동훈 씨 입장에서 만약에 이뭐 집권을 하게 된다 혹은 그 당의 실세로 남는다면 윤석열 씨 바람을 많이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자기가 재직 중에 이게 그 뭔가 이게 그 꺼림직한 부분들이 지금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원래대로 하려면은 자기 임기 중에 와이프 설득해서 수사 받게 하고 넣었다가 자기 물러나기 전에 사면 복급 사면 시켜버렸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동훈 씨랑 한테 밀어주고 이랬으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욕심이 과했죠. 자기는 자기든 뭐 김건희 씨는 전혀 이거 그 법에 의다는 처벌받는 일은 피해야 되고 물러나서도 자기는 권력의 실세로서 이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는 도저히 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계엄 쪽으로 가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리대로. 하다못해 도둑질을 했더라도요. 그 도둑질에 대한 공간은 나눠줘야 맞는 거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탄핵 특집은 마치고요. 이 오늘의 주제는 뭐 그분들은 자기 엿보죠. 자기들이 저지른 인생이니까. 오마이갓 잠시만.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기 사주꼴 생김새 인연법이 오늘의 주제라 그랬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어서 한 편을 더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어,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그 지금 수영 생활하고 계시는 조국 전 대표, 이분들 사주들로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